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오늘이 신세계 종목 준비해 주셨고요. 명품은 역시 신세계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유통업종 리포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명품은 역시 신세계다라는 제목의 삼성증권 4월 16일자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 시장이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를 조금 구분하면서 섹터 리포트를 선정을 한다면 그 섹터 안에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증가하는가 그러한 기업들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현 구간 기업 개별 이슈나 가격적인 매력에 있는 종목들 함께 리포트도 보시고 그리고 종목을 찾을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종목을 찾으면 일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누누이 매일 아침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한번 보셔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기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세계 백화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사업, 서울 본점 있고요. 영등포, 강남, 부산, 대구, 대전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션, 그리고 화장품, 제주 도소매를 본다면 뭐 아울렛 같은 것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사이먼, 신세계 톰보이라는 계열사 갖고 있고요. 면세점 하면 신세계 DF, 신세계 DF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부동산과 여객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센트럴시티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회사 조금 작지만 까사미아라고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안에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 그리고 여러 자회사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한번 보면 뭐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조 3,100억 원, 약 9% 상승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991억 원 정도. 그래서 퍼센트 전년 대비 YOY로 보면 2,90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만 따진다 보면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컨센서스 20% 이상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이 그 정도니까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4% YOY 기준으로 성장한 4,537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60% 이상 뛴 635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SSG 기존점 매출 성장률로 따져보면 1월 달은 마이너스 2%, 2월 달부터는 플러스 전환해서 35%, 3월 달부터는 51% 이렇게 완연하게 1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탁 반등에 올라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1월 달부터 바로 뛴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고가 내구재 소비 관련해가지고 펜트업 수요다. 가전과 가구에 있어서 펜트업 수요가 고가 내구재 소비 백화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제가 신세계 하면 서울경제 방송에서 1월 14, 15 이 어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 15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트적으로 바닥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신세계 차트를 열어놓고 1월 14, 15일이 언제였는가를 보면 현재 1월 14일 정도가 이날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일부 기관 행보가 끝났고요. 하락 끝나고 상승을 이제 막 시작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일부 이마트의 차트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기간적인 횡보가 이루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구간에서 시프트업 될 수 있고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리포트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진 바닥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멀리 보셔도 될 건데 일부 바닥과 상승 다시 바닥이 나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본다면 실적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패션 부분의 성장성 그리고 수요 회복에 따라서 55% 이상 성장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1분기 굉장히 성장세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해외 패션 부문에서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에 진입할 거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출 비중도 앞으로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전망치를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온라인 매출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매출액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전년 대비 2% 마이너스 성장률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흑자 전환이 1분기부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의 이유로 보면 공항 임대료 납부 방식 기존에는 고정비였으나 매출 연동 변동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이 부분에서의 비용 지출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면세점은 현재 서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해외여행객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완화, 마케팅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총 실적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총 매출액은 5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은 3,763억 원으로 30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만 따지면 6.6%로 약 4.7%포인트 올라간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보다 올라가는 이유는 기대 이상의 백화점 실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렛 중심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실적도 패션 부분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면세점 실적이나 이 부분도 영업이익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합산해서 21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당초 백신 접종이 일어났고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백신 여건과 함께 여행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올해 연말쯤으로 대부분 전망이 되고 있었으나 백신 수급 문제나 백신 부작용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22년 초로 조금 여행에 대한 부분은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지연될 뿐 면세점까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결코 보지 않아서는 안 될 그런 종목이다,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면세점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다른 업체와 함께 경쟁, 마케팅하는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세계의 강점이라고 하면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국내 사업 매출 의존도가 동종업계보다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여행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따이공, 그 보따리상 따이공 중심의 시내 면세점 매출은 올라서고 있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신세계의 약점이 지금은 신세계의 강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 대비 이익 개선에 있어서는 양호하게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도 읽혀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이익 증가 기여도인데요. 1분기 기준으로는 백화점이 이익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총 전체 이익 증가 기여도를 따지면 면세점이 단연 그 이익 증가 기여도의 높은 1순위로 올라서고 있는 사업 부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효과 그리고 자유로운 여행 재개가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여행 재개는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따지고 본다면 34만 원의 목표 주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21년도 총 기준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2분기 실적 개선 여전히 좀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말씀을 드릴 때에 1분기부터 영업이익 또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늦어도 포스트 코로나 업종을 볼 때에는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 보셔야 됩니다. 너무 먼 미래에 있는 1분기도 마이너스, 2분기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너무 먼 미래에 있는 전망치를 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셔서 종목을 선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19 소비 패턴을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그러면 소비 회복, 그리고 외부 활동 재개로 이어지는 부분, 여전히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들 익숙해졌고 답답해졌기 때문에 봄철, 특히 여의도에 오픈한 더 현대에서 몰렸던 인파를 본다면 외부 활동 재개와 소비 회복, 외식 수요 증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입는 것, 패션과 잡화에 대한 매출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화장품 업종도 앞으로 살펴볼겠지만 사람들이 나갈 때 화장품 많이 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종 리포트에서는 화장품 섹터를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 잡화, 외식, 편의점 매출 증가할 것이고요. 중국 소비 늘어나고 있어서 시내 면세점 관련된 긍정평가 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약 6% 정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면세점 쪽에서 개선이 된다면 좀 더 좋아질 전망이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명품과 패션 카테고리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 횡보를 마무리하고 이 횡보 마무리 구간에서의 이제 매수 포인트들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상승 이후에 이 추세선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할 때에도 이 추세 하단부를 지키면서 올라갔던 부분, 추세를 조금 이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하면 금세 이 추세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다면 다시 한번 이 추세 바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보 기간.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마트 차트입니다. 이마트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큰 수익을 가족분들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렇게 대세 하락 이후에 횡보 구간이 있었고요. 횡보 구간 이후에는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 이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로 급격하지만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승점을 조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이후에 추세 바닥을 이렇게 본다면 추세 바닥 라인을 지켜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마트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의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패턴이 이마트와 신세계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신세계도 가격적으로 추세상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추세상 저점 구간인가 라고 봤을 때 그 추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좋아질 종목 중에 이마트와 신세계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세상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진 바닥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21년도 전체를 바라보고 나는 분할로 모아간다라는 전략이라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력적일 것 같고, 저도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는 굉장히 양호하게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리포트의 매수 총 목표가는 32만 원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 흐름을 보고 다시 1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 고점 영역인 32만 원은 돌파하는 흐름들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섹터, 산업과 섹터를 보고 기업을 보고,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차트상 바닥 구간,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 바닥인가를 보시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오늘 신세계 매출액과 영업이익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2021년도 실적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 리포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멘텀,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실 때에 면세점 결국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 있어서의 이제 양도세 납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구간에 있어서 삼성그룹주들이 일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결코 나쁘지는 않은 자리와 이슈들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신세계 리포트와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클립 영상도 준비해서 함께 올려드리고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유통업 섹터, 신세계 이마트 함께 토론회장이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의견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계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